저는 어릴 적 친구 강민석과 함께 반려동물 위탁센터를 열었습니다. 저의 10년간 쌓은 반려견 훈련 기술과 문제견 교정 기술로 1년 만에 이 가게에서 순이익 1억 2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민석은 5천 원으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점포는 제가 임대했고 장비도 제가 구입했어요. 넌 그냥 개나 보는 놈이야. 5천 원. 얼마나 아깝게 주는지 몰라.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5천 원을 쥐고 떠났습니다. 그는 훈련이 쉬운 줄 알았지만 저는 강아지 한 마리로 그를 문 닫게 만들었어요. 강민석, 처음엔 네가 자본을 내고 내가 기술을 내기로 했잖아. 이익은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올해 순이익이 1억 2천만 원이야. 저는 6천만 원을 받아야 해요. 저는 봉투를 꽉 쥐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강민석이 비웃으며 반쯤 탄 담배를 제 떠리에 세게 눌러껐어요. 비웃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임진,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개한테 앉아 엎드려 소리치는 게 뭔 기술이냐? 혀. 저는 획 고개를 들었고 분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석, 나 없이는 그 열 몇 군데 애견샵에서 쫓겨난 맹견들이 말을 들었겠어? 주인들이 울면서 부탁해. 맡긴 문제견들. 너 강민석이 한 마리라도 잘했겠어? 강민석은 어이없다는 듯 뒤로 몸을 기댔다. 다리를 꼬고 떨며 내 그 몇 가지 손짓 이미 다 파악했다고. 네가 없어도 내 가게는 잘 돌아가고 돈은 벌어지지. 순간 혈액이 얼어붙는 듯했다. 1년 전 여긴 빛에는 허름한 창고였어. 여름엔 벌레가 들끓고 겨울엔 찬바람이 살을 내었지. 나는 매일 새벽 5시면 개똥 치우러 일어나고 먹이 주고 개 30마리 넘게 산책시키면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어. 밤중에 개가 아프면 큰 비 맞으며 병원에 데려가고 내가 폐렴 걸려 고열 나도 다른 개들 돌보느라 버텼지. 내 팔뚝에 깊이 다른 흉터를 보여주며 강민석, 반쯤 목숨 걸고 개도 있기 싫어하는 이 허름한 창고를 시내에서 평판 최고의 반려동물 행동 교정센터로 만들었는데 강민석이 비웃으며 땅에 침을 뱉으며 얼굴에 철판 깔고 동정사냥 그만해. 그냥 똥 치우고 밥 주는 일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이 창고 빌리지 않았으면 개에게 밥 줄 때조차 없었을 거다.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턱을 치켜들며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95만 원? 돈 들고 얼른 꺼져. 눈에 띄지도 말고 장사하는데 방해마.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탁재 노인 95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강민석, 넌 후회할 거다.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서서 떠났다. 강민석의 드비양양하고 희한한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후회? 널 일찍 내쫓지 않은 게 후회돼. 그는 나를 가리키며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악을 써댔다. 다들 봤지? 나한테 속임수를 쓰면 이 꼴 날 거야. 위탁센터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빛에 눈을 뜰 수 없었다. 주머니엔 5천 원밖에 없어. 어머니 이달에 항암 치료비도 모자랐다. 멍하니 서 있을 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전화 너머엔 최성훈의 낮고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임 선생님, 우리 복실이 기억나시죠? 훈련사 3명을 물었지만 선생님께 길들여진 티베탄 마스티프요. 다음 주 보름 출장 가는데 며칠 맡아주실 수 있어요? 차가운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건너편 민석이 형의 베스트 호텔 넌 사인을 보며 목덜미를 움직였다. 성훈 형, 그만둘래요. 뭐요? 못하겠어요. 내 위탁센터 전체 시에서 제일 인기 있잖아요. 왜 갑자기 접게요? 전화 너머로 몇 초 침묵이 흘렀다. 최성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강민석 그 자식 때문이에요? 전에도 들었더라고요. 그가 남한테 말하더군요. 형 기술이란 게 걔랑 놀아주는 수준이라. 몇 번 보면 다 안다고. 그때 호되게 혼냈는데 정말 쫓아낼 줄이야. 고개를 들어 눈을 꼭 깜빡였다. 울먹임을 참아냈다. 어젯밤에 센터에서 한 마리 파보 걸린 골든 리트리버 수액 주느라 밤새 지켰어요. 근데 강민석은 친구들이랑 술 마시며 축하하더라고요. 위탁센터가 2억 2,800만 원 벌었다고. 최성훈은 격분했다. 정말 나쁜 놈이야.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손에 든 봉투를 꽉 쥐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어요. 개 훈련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훈아, 단독으로 해볼 생각 없어? 나도 멈칫했다. 가슴속에 불꽃이 확 타올랐고 현실의 찬물에 꺼졌다. 장소 렌트해야 하고 사료도 사야 하고 설비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건 5만 원뿐이야. 자기 살림도 못 챙기는 판에 어떻게 단독 사업을 하겠어? 최성훈의 말투는 단호했다. 나한테 외곽에 버려진 농장이 있어. 전에 농가 체험 식당 하다가 망했지. 계속 비워놨었어. 면적은 4,000평쯤 되고 꺼리지 않는다면 거기서 하면 돼. 임대료는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 손에 든 봉투가 덜컥하고 땅에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성훈 형, 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최성훈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박지훈, 복실이 목숨 구해준 적 있지? 은혜 남김없이 다 갚겠어. 작년 작은 설에 복실이가 단지에서 사람을 물었어. 주민들이 총리를 내고 안락사 시켜달라고 했지. 사람을 보기만 하면 물던 녀석이었고 단지에 둘 수 없다고 하더군. 수의사도 말했어. 티베탄 마스티프는 타고난 맹견이라고. 길들일 수 없다고. 머무르면 언젠가 인명피해가 날 거라고. 최성훈이 복실이를 데리고 내게 찾아왔다. 박 선생님, 복실이 좀 살려줘. 내가 여기 남아서 창고에 가니 침대 설치하고 한 달 동안 복실이랑 지낼게. 내가 다가가면 멀찍이서 지켜볼 거고 공격해도 피하기만 할게. 맞대응 안 해. 10하루째 내가 건넨 유포를 먹더라. 35째 머리를 내 무릎에 살며시 기댔어. 3년 전 공사장 붕괴 사고에 프리캐스트 패널에 깔렸을 때 복실이가 삿을 끊고 3km 달려와서 발톱으로 3시간 넘게 파헤치며 나를 끌어내줬어. 발톱이 살짝의 뼈가 드러났는데 복실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가로등 아래 서서 코시 울려 눈물이 날 뻔했어. 성훈 형, 고마워. 꼭 잘 해낼 테니
기대 저버리지 않을게. 잘난 놈. 내일부터 부지 살펴보고 부족한 건 말만 해. 전화 끊고 병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병실 문 열었더니 어머니 창백한 얼굴에 금세 기쁨이 스쳤다. 입을 가늠하는 순간 간호사가 미납 고지서 들고 왔다. 박지훈 씨, 어머님 병원비 163만 원 넘게 체납됐고 내일 오전까지 안 내면 항암 치료 중단이에요. 옥티터를 쥐손에 힘이 들어왔다. 손가락이 하얗게. 그때 이모가 썩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비웃는 듯 나를 훑어보며 어머, 훈련사 아니야? 강민석이 가게에서 쫓아냈다며.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개 훈련 같은 거 배워서 뭐 하냐고. 네, 그 어설픈 재주로는 자기 밥도 제대로 못 구하겠다. 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마른 손으로 내 손목을 꽉 움켜쥐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아, 엄마 치료 그만둘래. 이 병은 끝없는 소용돌이야. 너 괴롭히기 싫어. 집에 갈까? 나는 어머니의 주사 자국 가득한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치료비는 있습니다. 병원 오기 전 최성훈 형이 9,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새 매장 지분 투자로요. 그 돈으로 먼저 어머니 치료비를 냈어요. 이모는 이를 보고 비웃었다. 고리대금을 감히 빌리다니. 목숨 건 놈이로군. 우리 집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나는 몸을 낮춰 어머니를 달랬다. 엄마 안심하세요. 꼭 좋은 삶을 누리게 해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최성훈과 함께 도심 외곽에 버려진 농장을 찾았다. 농장 주변은 녹슨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문을 열자 끼익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났다. 마당에는 사람 키만한 잡초가 가득했고 낡은 기와집 몇 채의 벽은 두꺼운 먼지로 덮인 창문과 함께 확실히 폐허 그 자체였다. 최성훈이 안내하며 돌아다녔지만 오래 방치된 곳이야. 여기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곳을 더 찾아보자. 그러나 나는 점점 흥분됐다. 성훈 형. 이건 버려진 농장이 아니라 이런 명당을 찾았어. 최성훈은 잠시 멈칫한 뒤 마영당. 이 허름한 곳이 뭐가 좋다는 거야? 나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 두 팔을 벌리고 한 바퀴 돌며 설명했다. 강민석의 위탁센터는 시내 번화가에 있어서 교통은 편리하고 간판도 잘 보이지. 그래서 고객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역시 번화가에 있는 탓에 땅값이 너무 비싸서 공간이 한개까지 제한됐다. 여긴 바라보는 대로 넓은 잔디밭인데 100평 남짓한 공간에 40개가 넘는 게 우리가 빼곡했어. 개들은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엔 매일 좁은 통로에서 10분밖에 산책을 못했어. 뛰고 뛰놀지도 못했지. 난 민석이 형한테 몇 번이나 말했었어. 위층 빈층을 빌려서 확장의 개방형 활동 구역을 만들자고. 개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교류할 수 있게. 여긴 무려 약 4,000평인데 반은 단단한 황토 땅이고 반은 푸르른 잔디밭이야. 수백 마리 개가 뛰놀기에 넉넉해. 난 철망을 따라 한 바퀴 돌았어. 마음속으로 벌써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 단단한 황토 땅을 밟으며 눈을 반짝였어. 이 땅은 단단하고 훈련 구역으로 적합해. 비가 와도 발이 빠지지 않을 거야. 난 또 잔디밭 쪽으로 걸어가 몸을 낮추어 부드러운 잔디를 만져봤어. 이쪽은 개들의 자유활동 구역으로 만들고 작은 공이나 원반을 뿌려서 마음껏 뛰놀게 할 거야. 마음껏 놀게. 난 낡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저 오래된 본체 두 채는 알려보는 위탁센터고 지약이야. 사무실과 격리 진료실. 옆에 있는 별채를 개집으로 쓰자. 마당 구석에 오래된 우물도 하나 있고 주변에 낡은 돌 구유가 몇 개 쌓여 있어. 깨끗이 씻으면 물그릇과 여물통으로 쓸 수 있겠네. 최성우는 내내 미소를 띠고 있었고 말투에는 온통 흡족함이 가득했다. 요하. 네가 계획을 다 세우면 내가 바로 사람들 불러 공사 시작하게 하지. 풀밭 위를 스치는 바람이 푸른 물결을 일으켰다. 맑게 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감격에 휩싸여 하늘을 향해 소리쳐 웃었다. 나의 반려동물 왕국. 왔어. 밤샘 사흘째 했어. 부지 레이아웃 세세히 잡고 도면의 마지막 선 그었을 때 창밖 새벽 햇살 스며 희미한 금빛 잡초 사이로 주석 가득 백지위 내리쬐었지. 최성훈에게 전화 걸어 성훈 형 시작해요. 최성훈 공사팀 데려왔고 굴삭기 울부짖으며 황무지 정리했어. 노동자들 사다리 탄 낡은 집 고쳤고 견사틀 용접 불꽃 튀었지. 수배관 설치 모습들 부지 안 오갔어. 공사 기간 난 거의 현장 살다시피 했고 가끔 작업자들과 세부 논했어. 견사 강역 최소 2제곱미터. 현관 남겨서 청소 비피하기 쉽게. 이 잔디밭 포장 안 하고. 천연 잔디 부드러워. 개들 뒹굴거나 달려도 안 다쳐. 보름도 안 돼요. 위탁 돌봄과 문제견 행동 교정, 교감 훈련 통합된 반려동물 파크가 드디어 완성됐어. 최성훈 차에서 꺼낸 건 협약서 2부. 한번 봐. 부적절하면 고치고. 내가 협약서 받아 줄줄이 읽었어. 협약서에 명확히 쓰여 있어. 농장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3년 후 수익의 10%를 연간 임대료로 한다. 최성훈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기술, 고객, 결정권은 전부 박지훈에게 있다. 가혹한 조항도 없고 이익 계산도 없다. 오직 확고한 신뢰만 있을 뿐. 성훈 형 고마워요. 최성훈이 나의 팔을 툭툭 두드렸다. 너는 능력이 있어. 부족한 건 기회뿐이야. 열심히 해라. 이곳을 헛되게 하지 말고. 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펜을 쥐고 손끝이 떨리며 서명했다. 지난번 손이 이렇게 떨리던 건 강민석이 95만 원을 내던지며 나를 퇴출시켰을 때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 인생 재시작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내 손에 건네준 거다. 최성훈은 협약서를 잘 간직했다. 마음 가라앉히고 오늘부터 마음껏 해. 누구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내 최성훈이 맨 먼저 반대한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파크 정형을 찍고 모멘트에 글을 작성해 올렸다. 새 매장 오픈, 전국 문제견 교정, 프리미엄 위탁 돌봄, 집사님들, 털복숭이 데리고 오세요. 모멘트를 올리자마자 3분도 안 돼서 좋아요와 댓글이 100개를 돌파했다. 동종업계에서는 기존 고객들이 축하 인사 보내왔어요. 장소가 엄청 좋아요. 언제 예약 가능한가요? 우리 허스키 임 선생님 손길 기다리네요. 진형은 민석 형이랑 같이 한다며
왜 갑자기 독립했어요? 댓글이 곧 달렸어요. 그 이유는 쫓겨났겠죠. 댓글 작성자 이모, 강민석의 친구예요. 강민석도 답글에 나왔어요. 박지훈 너 감이 돌아서 그 엉터리 재주로 사기치고 다녀? 너한테 털리는 건 제 정신이 아니야. 나는 담담히 한번 훑어보고 바로 넘겼다. 최성훈이 화가 나서 연락했다. 이 강민석 정말 나쁜 놈이야. 예전에 네가 아니었으면 그 녀석의 망할 가게가 문 열었겠어? 사람 마음이 선한지 나쁜지나 실력이 높은지 낮은지는 그놈 입만 놀리는 걸로 바뀌지 않아. 애쓰는 것보다 그런 놈과 인터넷에서 말다툼할 빼야 마음 가라앉히고 내일에 충실하는 게 나아. 하지만 생각도 못했지. 강민석이 이토록 비열할 줄. 놀이동물원 오픈 며칠이 지나도 매출은 계속 부진했고 단골 몇 명한테 물어보니 알게 됐어. 강민석과 그 패거리들이 시내 수십 개 동물 단톡방에 헛소문 퍼뜨리고 다녔어. 박지훈이 기술이라고는 없어? 예전에도 단골개를 훈련시키다가 우울증 걸렸다. 그리고 그 농장 위치도 외지고 관리인도 없어서 개 잃어버려도 못 찾아. 너희들 몰라? 박지훈 동물 학대하고 사료까지 가로챈다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예약했던 고객들도 차례로 취소했어. 남은 이들도 반신반의하며 함부로 오지 못했어. 최성훈이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서 복실이 데리러 갔지. 강남과 결판 내러. 내가 막았어. 진리는 빛을 본다. 쓸데없는 일이다. 주걸림은 더 말하려다. 갑자기 복실이가 벌떡 일어나 목을 곤두쓰고 문 쪽으로 사납게 지저댔다. 굉음 같은 울음소리에 쌓였던 긴장이 터져나왔다. 복실이를 제지하며 고개를 들자 검은색 벤츠 G500이 먼지를 일으키며 정문 앞에 멈춰섰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가 뜰 안으로 들어와 선글라스를 벗어들고 차가운 시선으로 날 쏘아보았다. 네가 임진이군. 철근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케이지가 보였다. 케이지 벽엔 심한 발톱 자국과 이빨 자국이 육중하고 섬뜩했다. 안에서는 거대한 덩치가 엎드려 우르릉거리는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귀를 찌르는 듯했다. 주걸림이 쥐고 있던 리드는 땅에 떨어졌다. 복실이는 앞발로 땅을 긁으며 온몸 털이 곤두서고 낮고 견고하는 으르렁거림을 냈다. 이런 모습은 같은 개에게 처음이었다. 여자는 가슴에 팔을 모으고 살짝 나를 흘낏 보더니 눈빛은 비웃음 가득했지. 개 훈련한다던데. 우리 엄청 큰 녀석을 가리키며 투덜대는 말투로 마지막 희망으로 터무니없이 시도하는 것처럼. 난 한서윤. 이 순종 코카시안 셰퍼드는 카이저. 경비견 후손인데 성질이 포악해서 업계에선 아무도 못 다뤄. 어쩔 수 없어서야 여기까지 왔어. 맡을 수 있어? 최성훈이 내 팔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지훈 씨, 코카시아는 개 중의 왕. 뼈도 가뿐히 깨물어. 저 철장 좀 봐. 어찌 물어뜯었는지. 정말 위험해. 꺼져 주시겠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소환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예상치 못한 표정으로 몸치장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카이저를 트레이닝 구역으로 데려가. 두 명의 몸치장이 서로를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케이지 뒤에 두꺼운 쇠사슬을 잡아당기더니 트레이닝 구역으로 천천히 끌고 갔다. 그런데 카이저가 갑자기 광분했다. 귀청을 찢는 듯한 울부짖음이 순간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위탁 중인 다른 강아지들은 겁에 질려 케이지 구석으로 움츠리며 떨었다. 겨우겨우 케이지를 격리 트레이닝 구역으로 옮긴 뒤 몸치장이 케이지 문을 쓸렸다. 모두 숨을 멈추고 반쯤 열린 케이지 문을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드디어 카이저의 거대한 몸집이 케이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숨을 들켰다. 세상에. 이건 개야. 이 순간 모습이 다 보였어. 어깨 높이 90cm, 성인 남자보다 커. 온몸에 짙은 흑회색 털, 머리가 크고 주둥이 넓고 짧아. 송곳니가 으스스해. 침입 뾰족리에 맺혀. 가장 무서운 건 발톱. 성인 주먹보다 커. 검고 굵고 길어. 잔디에 깊이 박혀. 방금 판자리. 뚜렷한 자국이 남았어. 거기 서서 온몸에서 야생의 포악함이 느껴져. 마치 산에서 내려온 불곰 같아. 구경꾼들 표정이 심각해. 세상에 이런 맹견 처음 봐. 이건 맹견이야. 티베트 마스티프보다 거대해. 보기만 해도 무서워. 저 사람이 다룰 수 있을까? 물림 방지복 입고 클리커를 들고 훈련장 중앙에 서서 초대형 맹견을 예의주시했어. 카이저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앞발을 뻣뻣이 곧게 뻗고 호흡을 가볍게 하며 목구멍에서 내는 낮은 으르렁거림이 맷돌 소리 같다. 소리 하나하나가 내 신경을 두드렸다. 흉폭한 개가 공격하기 전 힘을 모으는 순간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주먹을 꽉 쥐었고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제가 움직일 거야. 다음 순간 제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100kg가 넘는 육중한 몸짓이 공중을 때리고 일으킨 폭풍에 내 머리카락이 뒤엉켰다. 생각할 겨를이 없이 몸이 먼저 옆으로 던져져 등이 제 발톱 스치듯 지나가고 내 보호복 바깥쪽이 길게 찢어졌다. 구경꾼은 순간 비명을 질렀고 피했다. 거의 부딪힐 뻔했어. 너무 위험했다. 이 개의 폭발력은 정말 무서워. 보고만 있어도 심장이 멎는 줄 알겠다. 내가 제대로 서기도 전에 제가 다시 달려들었다. 나는 간신히 피했고 제 공격은 매번 날카롭고 빠르고 집요했다. 내가 반 박자만 늦어도 쪼개질 뻔했다. 둘러싼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훈련장 맹견을 응시하던 카이저가 갑자기 반걸음 물러섰다. 방어하려는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머리 위빛을 가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박지훈 씨, 조심해. 박지훈 씨, 조심하라고. 최성훈의 외침과 동시에 몸을 웅크리며 바닥을 스쳐 카이저 밑으로 돌았다. 거대한 발톱이 등을 스치며 땅에 꽂혔다. 카이저가 허공을 헤치고 뒤 철망에 부딪혔다. 격리구역이 덜컹거렸다. 사납게 고개를 흔들며 다시 덤벼들었다. 바닥으로 굴러 리드줄을 잡아챘다. 동작을 주시하며 방금의 위기가 나를 차분케 했다. 철망에 매달린 최성훈은 얼굴이 하얗다. 지훈 씨, 안 되면 포기해. 무리하지 말게. 큰 소리로 답했다. 형님 안심하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 뒷다리를 계속 주시했다. 힘을 모은 자세. 속으로 생각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내 방식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카이저가 다시 덤벼들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앞발이 땅에서 떼어지는 순간 갑자기 몸을 낮추었다. 왼손으로 정확히 뒷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가이드라인을 재빨리 주둥이에 감았다. 세게 쥐었다. 미치도록 고개를 흔들어 나를 떨어뜨리려 했다. 100kg의 힘으로 나를 제자리에서 휘둘렀다. 난 뒷목을 꽉 잡았고 다른 손으로 클리커를 계속 눌렀다. 동시에 닫고 차분한 목소리로 명령을 외쳤다. 그대로 카이저 그대로. 카이저는 점점 사납게 버티었다. 발톱으로 땅에 깊은 홈을 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팔 근육이 아파올 정도로 긴장되었다. 목소리의 명령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20분이 지나자 저항이 서서히 약해졌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라앉았다. 곤두선 갈색 털이 천천히 눌러지고 호박색 눈동자에는 사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를 당황스러우면서도 순종하는 듯한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아까까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던 감탄사가 멈췄다.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진짜 복종시키는 거야? 대단하다. 방금 전만 해도 큰일 날 뻔했는데. 굉장해. 정말 굉장해. 나는 그것에 주둥이를 감싸고 있던 손을 서서히 풀어 천천히 일어섰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카이저는 제자리에 서서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다시 달려들지 않았다. 그것은 고개를 숙여 바닥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은 뒤 머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손을 내밀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했다. 카이저 이리 와. 카이저가 몇 초간 망설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러고는 그 거대한 몸집을 천천히 땅에 눕혀 머리를 살며시 내 발 앞에 기댔다. 주변이 순간 우리 같은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저우젤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쓰러질 뻔했다. 가슴을 움켜쥐고 크게 숨을 몰아쉬며 정말 깜짝 놀랐어. 깜짝이야. 한서윤은 제자리에 멈춰섰고 선글라스가 코끝까지 터져내렸으나 전혀 느끼지 못했다. 설마 그렇게 많은 세계적 훈련사를 찾았는데 아무도 카이저에게 접근도 못했는데 제가 카이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타고난 게 흉악한 건 아니에요. 안정감이 부족할 뿐이죠. 이전 훈련사들은 모두 체벌로 대했기에 점점 반항심만 커진 거예요. 한서윤이 훈련구역으로 급히 걸어오며 제 발치에 얌전히 엎드린 양처럼 온순한 카이저를 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박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높아 몰라뵀습니다. 그녀 목소리엔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떨림이 섞여 있었고 눈빛은 진심 어린 존경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진지하게 말했다. 전 팻 인터내셔널 창립자입니다. 최고의 훈련사를 찾아 프리미엄 훈련 부문을 강화하려 했죠. 오늘 직접 카이저를 다루시는 걸 보고 확신합니다. 바로 당신이죠. 저희와 협력할 의향 있으신가요? 팻 인터내셔널은 업계 최고 프리미엄 팻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행동 교정부터 대회견 훈련, 국제 위탁까지 전국에 지점 열몇 곳 있어요. 명함을 받으며 마음이 움직였다. 좋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중에 논의하죠. 한서윤의 눈이 반짝이며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 기다릴게요. 주변의 박수는 잦아들었지만 수군거림은 더 커졌다. 아까 장을 보러 왔던 몇몇 고객들이 곧장 달려왔다. 박 선생님, 저희 로트와일러가 낯선 사람을 항상 공격해요. 지금 교정 예약할 수 있나요? 소문 믿고 예약 취소했었는데 다시 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카이저가 순해진 순간 강민석의 모든 비방은 자연스레 무너졌다. 누군가 내가 카이저를 훈련한 영상을 올렸고 하루아침에 화제가 됐다. 좋아요 수백만 개, 공유 수십만 회, 지역 인기 순위에 오르며 이게 진짜 실력이지. 개만 때리는 가짜 훈련사들 맛 좀 봐라. 주소 알려줘. 우리 집 물던 허스키. 마침내 해결책이. 며칠 동안 내 휴대폰이 미친 듯 진동했어. 위챗 친구 요청, 예약 문의가 쏟아져 한산하던 진성 펫파크가 순식간에 북적북적해졌어. 주걸림은 조수셋을 더 뽑고 사육사 5명을 고용했는데 하루도 쉴 틈 없이 바빴다. 그날 나는 신입 조수에게 기초 지시를 가르치고 있었어.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 화면엔 손도는 목소리를 높이며 수화기에 대고 화내며 소리쳤어. 임슨, 네가 만든 그 훈련법 왜 안 통해? 수백 번 외쳐봤는데 걔가 안 듣잖아. 나는 깔깔 웃었어. 썬더야. 누가 처음에 내 기술 금방 배운다더니 걔가 언제 불안한지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고 걔한테 함부로 소리만 지르고 넌 뭘 믿고 걔들을 다루지? 말을 끝내자 전화를 그냥 끊었다. 전화 너머 강민석은 끊긴 신호를 듣고 화가 나서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강민석의 가슴은 심하게 울렸다. 박지훈, 네가 날 속였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여성이 몸을 떠는 토이푸드를 안고 달려왔다. 강민석 씨, 우리 개를 일주일 맡겼는데 갈수록 더 사나워졌잖아요. 환불해요. 강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필사로 태어난 척하며 그 개는 원래 성질이 나빠요. 쟤랑 상관없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요. 여성이 휴대폰을 그의 얼굴에 들이댔다. 화면에는 바로 제가 카이저를 훈련시킨 영상이었다. 박 선생님은 물려는 코카시안 셰퍼드를 양처럼 다루시는데 당신은 토이푸들 하나도 못 잡고 무슨 인류 훈련사라 하죠? 오늘 돈 안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강민석은 영상 속 내 발치에 온순하게 엎드린 카이저를 보고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 불쑥 내뱉었다. 박지훈의 영상은 다 쇼야. 그건 다 각본이야. 그 고객들도 모두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여성이 비웃듯 목줄을 잡아채더니 신고 전화를 걸었다. 네가 사기꾼이야. 단속관이 오자 즉시 조정해 민석에게 전액 환불하라고 명했고 무면허 영업에 더해 반려견 훈련 사업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민석은 명령서를 움켜쥐고 토이푸드를 아는 여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것을 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휴대폰을 주워 들고 반려동물 단체 채팅방에 나를 모함하는 글을 올리려 했으나 채팅 목록을 열자마자 꽁꽁 얼어붙었다. 모든 반려동물 채팅방에서 쫓겨났다. 기존 고객들은 모두 그를 차단했다. 휴대폰을 꽉 쥐고 주먹을 움직이자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박지훈, 기다려봐.
해가 질녘 뻐근한 어깨를 주무르며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방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이모의 흥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잠시 멈칫했다. 이모, 왜 오셨어요? 어머니 병상 옆에 이모와 이모 아들 이위가 앉아 있었다. 평소에 무뚝뚝하던 이모는 오늘은 유난히 친근하게 말했다. 여동생 우리 지훈이 이제 시에서 유명한 훈련사가 됐잖아. 내가 늘 말했지. 지훈이는 애가 똑똑해서 반드시 크게 될 거라고.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다. 지훈아, 왔니? 이모는 곧바로 사과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내 팔을 다정하게 잡았다. 아이고, 지훈아 왔구나. 어서 앉으세요. 지쳤네요. 얼굴이 많이 빠졌어. 아무렇지 않게 손을 뺐다. 가져온 보온통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놨다. 지훈아, 방금 말했는데 혼자 이 신문화 관리하긴 힘들 거야. 마침 준호가 집에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어. 점장만 시키면 돼. 장부랑 사람 관리를 해주면 넌 걔 훈련에 집중하고 편하겠지? 그 말에 이준호는 가슴을 펴며 나를 곁눈질했다. 오만한 어조로 형, 나 관리학 전공했어. 형 가게 정도는 충분해. 애들 일에 간섭하지 마. 이모 얼굴이 굳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언니, 준호는 친조카야. 지훈 가게를 맡기면 남들보다 나을 거야. 보온통 뚜껑을 열었다. 핏기가 올라왔다. 가게에 점장 있어. 사람 안 부족해. 이모와 이준호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모가 벌떡 일어서며 박지훈, 내 엄마 아플 때 내가 왔었잖아. 이제 부탁하니 말만 많아? 텀블러에 담긴 국물을 따라 어머니께 건넸다. 목소리는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이모, 전에 썩은 사과 들고 와서 내가 무능하다고 매도할 땐 오늘 도움을 청할 거란 생각도 못했죠. 이모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아까 당당하던 기세가 확 꺾였다. 입술을 몇 번 굴리다 중얼거렸다. 그냥 한 소리였잖아. 어머니가 내 옷자락을 살짝 당기며 한숨 지었다. 준호가 진짜로 일하러 오고 싶다면 스스로 이력서 내고 면접 보게 해. 규칙은 모두에게 똑같아. 병실 문을 열며 어머니 좀 쉬셔야 해요. 이준호 고개 번쩍 들었다. 돈 좀 생기니까 태도가 확 변했네. 내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 우리 갈래. 말을 마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낯빛이 안 좋은 이모를 끌고 성큼성큼 병실을 나섰다. 병실은 드디어 고요해졌다. 어머니 내가 건넨 수저 받아들고 내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내 사업 이제 막 시작인데 이런 일로 신경 쓸 거 없어. 가게 일이 잘 되더라도 건강은 챙기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몸에 덮인 이불을 정리해드렸다. 알아요.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간병인을 모실 거예요. 바닷가에 데려가 마음도 풀고. 다음날 저는 진성 반려동물 파크로 돌아왔어요. 카이저와 복실이가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죠.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즉시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머리로 제 손바닥을 비비며 주거님 형은 담배를 물고 사무실에서 뛰어나오더니 화가 나면서도 웃음이 나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며 저에게 소리쳤어요. 지훈 씨, 얼른 와서 봐. 강민석이 또 웃음거리가 됐어. 저는 카이저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주고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강민석이 방금 올린 영상이 있었죠. 배경은 텅 빈 그의 반려동물 가게였어요. 박지훈은 그냥 쇼일 뿐이야. 그 코카시안 셰퍼드는 2만 원 주고 빌린 배우야. 보름 전부터 미리 훈련시켰고 고객도 고용한 알바야. 그가 말하는 독점 훈련술이란 개를 때리고 굶기는 것뿐이야. 영상이 막 올라오자마자 댓글란에는 강민석의 부계정 몇 개가 여러 몰이를 했어요. 이상하다 싶었지. 사람을 물던 코카시안을 누가 길들일 수 있겠어. 이 댓글 부대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강민석에게 속은 수많은 고객들이 몰려와서 그대로 댓글란을 막대한 관광 현장으로 만들었어요. 강민석이야말로 사기꾼이야. 우리 집 골든 리트리버를 그에게 식탐 교정 맡겼더니 돌아온 후 식탐이 더 심해졌다. 우리 보도콜리가 집을 싹 갈아엎었어. 그 훈련소에 보름 맡겼더니 8,000원이나 썼는데 돌아오자마자 소파를 뜯어 뼈대만 남겼다. 환불 요청하자 바로 차단당했어. 그쪽이 진짜 불량 업체야. 우리 코기가 사람을 물었어. 한 달 동안 그곳에서 훈련받고 돌아오더니 내 손을 꿰뚫어 물었어. 걔는 개 성질이 나빠서 그렇다며 자기랑은 상관없다더라. 처음엔 손타오가 부계정으로 반박했지. 너희 다 임천이 고용한 댓글 부대지. 하지만 결국 손타오의 모든 부계정이 다 들통났어. 예전 고객들도 댓글란에 전에 단톡방에서 날 헐뜯고 유언비어 퍼트린 스크린샷을 올리기 시작했지. 30분도 안 가서 시스템 알림이 떴어. 해당 계정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영구 정지 조치되었습니다. 주변 댓글 잡고 웃었어. 잘 됐지. 이제 이 업계에서 어떻게 버틸지 보자고. 내가 핸드폰을 돌려주려는 순간 화면 상단에 알림이 하나 떠. 펫 인터내셔널 소환 대표가 새 영상을 올렸다. 주걸님이 의아해하며 서 대표님, 난 6개월째 그녀를 지켜봤어. 계속 프로필은 비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영상을 올렸어. 클릭해서 열어봤어. 필터는 없었고 배경음악도 없었다. 한서유는 자신의 가죽 소파에 앉아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영상을 올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당사자인 제가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박지훈이 카이저를 훈련시킨 건 모두 사실입니다. 각본이나 배우는 없습니다. 카이저는 순종 코카시안입니다. 세계 최고. 훈련센터 5곳에 거절당했어요. 영상 마지막에 그녀는 카메라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한 자는 제 한서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어. 한 대표님이 영상을 올리셨네. 이런 일이 다 있어. 강민석 얼굴이 터졌겠네. 본사 퍼트 대표님이 직접 나와 반박하셨어. 박 선생님, 라이브 해주세요. 개 훈련법 좀 가르쳐주세요.
+1. 강민석 같은 사기꾼에게 또 속기 싫어. 댓글이 눈에 띄게 쌓여갔어. 전부 라이브 강좌 요청이었어. 나는 화면을 보며 카이저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 내 발 아래 순하게 엎드려 고개 가고나며 날 바라보네. 강민석이 그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바른 훈육법을 몰랐기 때문이야. 훈육이 육박질 뿐이라 생각했거든. 제대로 된 방법을 더 많은 이에게 알린다면 강아지들이 덜 고생할 뿐 아니라 강민석 같은 사기꾼들도 살아남기 힘들어질 거야. 주걸림을 올려다보며 걸림 형. 라이브 하려고 해. 라이브, 요하. 지금 라이브가 인기 많던데. 넌 실력도 있잖아. 끝내 인기 있을 거야. 휴대폰 꺼내 모멘트에 올렸어. 내일 저녁 7시 기본 훈육법 무료로 알려줄게. 반려견 훈육 기초, 육박질은 금물, 과학적 반려생활, 일어서서, 구부려 원반 주워. 카이저와 복실이가 꼬리 흔들며 벌떡 일어서 반짝이는 눈으로 내 손에 원반을 봐. 던지자 원반이 호를 그리며 잔디밭으로 두 강아지가 화살처럼 쫓아가. 잔디에 내리쬐는 노을빛, 개 그림자를 길게 늘려 멀리 견사에서 울려 퍼지는 짖음소리. 떠들썩하고 따뜻했어. 다음날 저녁 7시 넌 급정을 막 끝낸 자원방어 문제가 있던 레브라도를 데리고 카메라를 향해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애견의 경고 신호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림을 예방하는 법이죠.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개가 이를 드러내거나 귀를 뒤로 접고 꼬리를 말면 화내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신호예요. 이때 만지려 하지 말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많은 사람이 물리는 건 이런 신호를 몰랐기 때문이죠. 이어서 클리커로 앉아 훈련시키기, 선 훈련시키기, 뛰어드는 버릇 고치는 법을 알려줬어요. 전 과정에서 때리거나 꾸짖지 않고 긍정 강화만 썼습니다. 방송 시청자 수는 수십에서 수천 명으로 늘다가 10,000명을 넘었어요. 실시간 댓글은 빠르게 올라왔죠. 아하! 우리 개가 이를 보일 때 때렸더니 더 사나워졌어.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 너무 실용적이에요. 방금 해봤더니 우리 개가 진짜 안 잤어요. 박 선생님은 훈련의 신이야. 그때 이후로 시간 나면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과 반려견 상식과 재미를 나눴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생방으로 강아지와 교감하는 법을 배웠어. 누리꾼들 댓글 속에 임 선생님 방법 짱이야. 우리 집 큰 개가 진짜 안 물어. 이제야 알았어. 우리 집 개가 왜 집을 부수는지. 에너지가 안 풀려서였어. 집 허스키 늘 집을 부셔. 고향에 보낼까 했는데 방송 보고 결심했어. 털복숭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제 방송이 이제 집사들의 교류 기지가 됐어. 방송 시작할 때마다 몇십만 명이 보더라. 이젠 완전 화제의 훈련사잖아. 예전엔 훈련이 그냥 개 때리는 줄 알았지. 지훈 씨 덕에 과학적 훈련을 인정하는 사람 늘었어. 주변에서 뛰노는 강아지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 개가 원래 말 안 듣는 건 아니야.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야.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말이지. 강민석의 반려동물 위탁센터는 임대료 3개월 체납으로 집주인이 사람 데리고 와서 남은 낡은 개 우리랑 반쯤 남은 사료 전부 내다 버렸어. 월세 못 내는데 무슨 장사야. 어서 빨리 나가. 강민석은 박스 안고 텅 빈 길게 서 있었어. 건너편 쇼핑몰 전광판에서 한서윤 대표님과 함께 펫 인터내셔널과의 전략협력 발표회 장면이야. 강민석의 손톱이 박스에 깊숙이 박혀. 박지훈, 가게에서 쫓겨난 지 사흘 만에 법원 소환장이 도착했어. 강민석 손에 예전에 그가 때려서 등에 자국 가득 난 골든 리트리버 주인이 병원 진단서를 들고 녹화 영상과 함께 그를 고소했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비 722만 원을 요구했지. 강민석은 웅크린 채 판자 침대에 휴대폰을 보며 내 라이브 방송이 나오는데 수만 개 댓글이 흘러가. 난 카이저를 데리고 뛰어드는 버릇 고치는 법 시범 중이었어. 배경은 4,000평 푸른 잔디밭, 개들이 뛰노는 곳. 댓글은 칭찬뿐. 박 선생님 대단해요. 당신 방법 쓰니 사흘 만에 안 뛰어들어요. 진성파크 레전드. 문제견 맡겼더니 한 달 만에 말총해졌어요. 강민석은 찌푸린 얼굴로 화면 속 고급 견종들을 노려봐. 입꼬리가 아기에 찬 웃음을 띈다. 박지훈, 내 가게 개 잃었다면서? 잘 나갈 수 있겠냐? 새벽 2시 짙은 어둠이 깔린 고요한 반려동물 파크가 갑자기 개 짖는 소리에 휩싸인다. 달빛 아래 허스키 3마리가 검은 그림자를 뒤쫓는다. 그 그림자는 달리며 외친다. 살려줘. 대낮의 소음에 당직 직원이 깨어났다. 외투를 걸치고 고강도 손전등을 들고 뛰쳐나왔다. 빗줄기가 어지러운 현장을 훑으며 거기 누구냐?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다. 벽에 세워둔 삽을 들고 달려왔다. 도둑이야. 개 훔치는 사람이 있어. 강민석은 깜짝 놀라 문을 향해 휙 달아났다. 직원이 급히 달려가 재빨리 손을 뻗어 두 허스키의 목줄을 잡았다. 따라가지 마. 3마리 허스키는 여전히 납득이 안 가는지 목을 빼고 도망치는 강민석을 향해 왕왕 짖었다. 꼬리를 맹렬히 흔들었다. 직원은 3마리 허스키를 끌고 견사로 돌아갔다. 개집문을 모두 잠갔다. 그런 다음 손전등을 든 채 현장을 샅샅이 살폈다. 가장 안쪽 대외급 보더콜리 개집의 자물쇠는 이미 휘어져 있었다. 바닥엔 젖은 흙발자국이 가득했고 찢어진 검은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떨어뜨린 드라이버 하나가 있었다. 직원이 얼굴색이 변하며 바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지훈 형, 큰일 났어요. 방금 개 훔치려는 사람이 왔어요. 하지만 3마리 허밍 허스키가 쫓아냈어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먼저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건 강민석이 견사에 들어와 개를 훔치려 한 전 과정이었어요. 저는 CCTV 영상을 보며 강민석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뒷모습이다. 눈빛이 가라앉았다. 알고 보니 강민석은 오늘 밤 우리 견사에서 대외급 보더콜리를 한 마리 훔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침 3마리 허스키가 이를 발견하고 문을 뜯어 연 뒤 강민석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나는 작업자들을 불러 파크 내 모든 사각지대에 고화질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다.
파크 밖 500m 내에 있는 세 갈래 길목에도 각각 카메라 한 대씩 달아 들어오는 모든 오솔길을 감시하게 했다. 밤이 되면 2명을 배치해 교대로 순찰을 돌렸다. 특히 견사구역을 중점적으로 지켜봤다. 최성우는 강민석이 걔를 훔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탁자 위를 한 손으로 내리쳤다. 이 자식 정말 재수없구만. 안카메라를 응시하며 생각했다. 강민석,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번에 훔치는데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더 비열한 수를 쓸 테니 방심할 수 없어. 강민석은 절뚝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바지를 벗자 종아리에 그려진 두 줄기 긴 상처가 보였다. 아프고 가렵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는 흙이 묻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방금 3마리 개에게 쫓겨 기어다닌 꼴이 떠올라 화가 났다. 박지훈, 너랑 끝까지 간다. 집에 돌아갔지만 야구 모자를 쓰고 파크 주변을 계속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오후 그는 파크 밖 나무 그늘에 숨어 딱딱한 빵을 먹고 있을 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전화 상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엄마, 지난번에 그놈 얼굴 보지도 않았어? 남한테 월급 152만 원 주면서 사촌 동생인 나한텐 점장 자리도 안 준다니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걔 좀 훈련하는 걸로 뭘 잘났다고 그래? 전화를 끊은 후 이준호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진성 반려동물 파크 간판을 독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강민석의 눈이 반짝였다. 전에 이준호를 몇 번 본 적 있다. 또 이준호가 왜 화났는지도 알고 있었다. 옷에 빵 부스러기를 털고 담배를 꺼내 다가갔다. 제인, 진정하게 박지훈 그놈 참 나쁜 자식이야. 이준호가 고개를 들어보더니 강민석임을 알아보고 인상 쓰며 뒤로 물러섰다. 강민석, 뭐 하는 거야? 강민석이 싱긋 웃으며 점장 되고 싶지? 박지훈이 망신 줬잖아. 우리 같이 그놈의 파크 망치자. 이준호의 담배가 멈췄다. 집에서 엄마의 잔소리가 떠올랐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이를 악물고 강민석을 바라보며 어떻게? 강민석 입가가 일그러졌다. 이준호를 나무 뒤로 끌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준호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강민석이 붙잡으며 눈이 반짝였다. 파크만 문제 생기면 주인은 망할 거야. 그가 망하면 내가 돈 내서 인수할게. 네가 점장을 해. 이위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요아, 내가 한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저녁 계획을 속삭이며 의논했다. 그들은 몰랐다. 나무 위 고화질 카메라가 사무실에서는 내가 모니터를 보며 눈빛이 차가워졌다. 주걸림은 화가 나서 책상을 치며 이 자식들 아직도 포기를 안 해? 나는 화면을 끄고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스로 덫에 걸렸으니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그날 밤 11시 손도는 계획에 따라 벽돌을 들고 파크 동쪽 쓰레기통을 향해 내던졌다. 거기 누구야? 순찰 중이던 직원이 즉시 손전등을 들고 달려갔다. 손도는 뒤돌아 달아났다. 저기 누가 있어? 빨리 가봐. 두 순찰원이 손대게 유인당했다. 한편 담장 밑에 숨어있던 2위는 허리를 낮춰 사료실로 숨어들었다. 10분도 안 돼서 다시 허리를 낮추고는 나와 위챗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해결했어. 손도는 메시지를 받자 순찰원을 따돌리고 달려 돌아왔다. 둘은 골목에서 만났고 손도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 이제 린천이 망하는 걸 지켜보자. 그들이 떠난 후 나와 조우제니는 모니터실에서 나와 사료실을 봉인하며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개사육장의 모든 개들은 그날 밤 안전하게 다른 격리구역으로 이동되었다. 또한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민석과 이준호가 미디어 기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한 무리의 반려동물 애호가인 채하는 못된 패거리까지 물밀듯이 몰려와 진성 반려동물 파크에 난입했다. 여러분 보세요. 진성 반려동물 파크가 질 나쁜 사료로 개를 먹여 개들이 모두 토하고 설사한다고요. 이준호가 앞장서서 외쳤다. 박지훈은 천륜을 저버리고 동물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개를 맡기지 마세요. 기자들은 캠코더를 들고 마구 찍어댔다. 그러나 그들이 견사 구역으로 뛰어들었을 때 모두 얼어붙듯 멈춰섰다. 견사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개는커녕 개털 한 올 보이지 않았다. 강민석과 이준호는 멍해졌다. 강민석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즉시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그는 분명 양심에 찔려서 아픈 개들을 몰래 숨긴 거야. 나는 감시실 문을 열고 나왔다. 손에는 텀블러 하나만 쥐고 있었다. 뒤따라 나온 최성훈과 함께 원래 빈 견사를 향하던 카메라들이 순간 일제히 돌아섰다. 강민석은 내가 모습을 보이자 기세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앞에 선 기자를 밀쳐내더니 내 앞으로 달려왔다.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박지훈, 개를 어디에 숨겼어? 이준호도 용기를 내어 다가왔다. 다들 널 믿고 개를 맡겼는데 넌 돈을 벌겠다고 독이 든 사료를 줬어? 기자들의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박 선생님, 정문에 멈췄다. 불량 사료로 개를 키웠습니까? 박 선생님, 파크에 있던 개들은 나 어디로 갔죠? 나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연기를 차분히 지켜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민석, 내 사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강민석이 당황하는 눈빛을 하더니 곧 목을 굳혔어. 내가 봤어. 너희 파크 개들이 아침에 네가 준 사료를 먹고 나서 토하고 설사했잖아. 이준호도 따라 말했어. 맞아. 네가 걸리길 두려워서 개들을 옮긴 게 분명해. 둘이 서로 주고받으며 현장 분위기를 점점 더 과열시켰어. 진상을 모르는 기자들도 이리저리 지적하기 시작했어. 최성우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고 주먹을 꽉 쥐고 달려들려 했다가 내가 잡아당겼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참으라고 신호했지. 강민석은 내가 말이 없는 걸 보고 내가 꿀리나 보다 생각했는지 더 기고만장해졌어. 나를 가리키며 봐!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그때 멀리서 갑자기 뚜렷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어. 강민석과 이준호 눈빛에 즉시 불안감이 스쳤지. 나는 멀리서 오는 차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 텀블러를 내려놓고 강민석, 네가 내가 독사료를 준다고 했지. 그럼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얘기해보자. 두 대의 차가
정문에 멈췄다. 다가오는 관리원들을 보며 강민석과 이준호의 몸은 딱 굳었다. 이준호 얼굴이 새파래지며 뒷걸음질 쳤다. 옷깃을 꽉 쥐고 강민석에게 속삭였다. 경찰 부른 거야? 강민석도 모르는 일. 오만한 기세 꺾였지만 곧 정신 차리고 허벅지를 꼬집었다. 태연한 척하며 주름진 옷을 정리하고 의분 가득한 표정으로 내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신고합니다. 이 임진이라는 자가 싸구려 사료로 개들을 죽였어요. 확실한 증거 있습니다. 잡아주세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더듬거리며 맞장구 쳤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봤어. 단속 요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강민석을 훑어보고서 옆을 돌아보니 캠코더를 든 기자들이 있었다. 그는 민석의 고소에 곧장 응답하지 않고 무정의를 꺼내 몇 마디 얘기한 다음 차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강민석, 이준호 두 사람은 재물 송고에 악의적 비방, 집단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준호는 이미 겁에 질려 주저앉았고 민석은 잠깐 멈칫했다. 불안이 치밀어 오르지만 목을 빳빳이 세우고 소리쳤다. 저 아니야. 범인은 박지훈이야. 단속 요원이 그를 쳐다보며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 씨께서는 이미 신고했습니다. 그들의 범죄 증거를 제출했다. 손타와 리웨이의 얼굴은 순간 혈색이 가셨고 온몸이 굳어졌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손타오는 당황한 눈빛으로 억지로 버티며 말했다. 말도 안 돼. 마당의 개들은 어디 갔어?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옆 직원을 향해 손짓했다. 다음 순간 단지 중앙의 대형 전광판이 순간 밝아졌다. 화면엔 외곽 잔디밭에 실시간 영상이 재생됐다. 수십 마리 반려견들이 넓은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장난쳤다. 견주들은 주변에 둘러앉아 어떤 이는 강아지와 놀고 어떤 이는 담소를 나누며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멍해졌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화면에 맞췄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어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누군가 음모를 꾸민 걸 알고 밤새 모든 견주에게 연락해 강아지들을 모두 외곽 전용 장소로 옮겼습니다. 반려동물 행사를 열었죠. 모든 견주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도 다친 강아지 없어요. 말을 마치자 나는 대형 화면을 전환해 어제 오후 영상을 불러왔다. 강민석과 이준호 밖에서 모이. 한밤중 이준호가 몰래 들어가. 사료실 고화질 카메라. 화면마다 선명하게 둘의 수상한 움직임. 모의하는 추악한 모습. 모두 앞에 드러났어. 구경꾼과 기자들이 술렁였다. 도둑이 도둑 잡는 거였네. 이 강민석 너무 악해. 빨리 체포해. 강민석 대화면 녹화 영상 보며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못 참아. 그대로 굳어섰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준호는 겁에 질려 떨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 고개도 못 들었어. 단속원 둘이 다가와 곧바로 강민석과 이준호의 수갑 채웠다. 강민석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난 끝까지 따질 거야. 아무리 난리쳐도 소용없었어. 이준호는 간이 콩알만 해져 울면서 변명했다. 강민석이 꼬드겼어. 정신 못 차렸어. 단속권은 더 말 않고 둘을 채 실었다. 기자들 우르르 몰려 찍으며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두 사람의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을 낱낱이 기록했다. 차가 단지에서 떠나자마자 구경꾼들도 서서히 흩어졌다. 최성훈이 제 곁으로 와서 깊게 한숨을 내쉬며 두 골칫덩어리 처리했네. 이제 더는 방해꾼 없겠어. 강민석은 여러 죄목으로 수감되었고 이준호는 어리석은 선택에 전과가 남아 인생이 꼬여버렸다. 이모도 더는 찾아오지 않아. 집안은 드디어 평온해졌고 어머니 항암 치료도 잘 끝나 몸이 나날이 회복됐다. 어머니를 모시고 파크 근처 새 집으로 왔다. 창문만 열면 푸른 잔디밭이 보여. 강아지들 즐거운 소리 들리고 나날이 평안하고 따뜻하며 안정적이야. 비용 독촉도 없고 악의적 괴롭힘도 없고 기쁨과 외로움도 없어. 진성 펫파크는 커져서 소환의 펫 인터내셔널과 깊이 협력해 전 세계 주문을 받아 아무리 난리쳐도 여전히 무료 방송에 1년 뒤 진성 펫파크는 국내 최대 문제견 센터가 됐다. 매일같이 전국에서 집사들이 찾아온다. 명성을 듣고 직접 문제견을 데리고 왔어. 이날 센터 설립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가 연 건 성대한 반려동물 축제야. 수백 마리의 문제견들이 주인과 함께 잔디밭에서 뛰놀고 있었다. 어머니는 파라솔 아래 앉아 눈앞에 북적이는 광경을 보며 얼굴 가득 미소 지으셨다. 몸은 완전히 회복하셨고 얼굴도 붉고 정신도 말짱하셨다. 지훈아, 저 골든 리트리버 좀 봐. 정말 귀엽지? 처음 왔을 땐 사람도 못 가까이 했는데 이젠 아이랑도 논다. 어머니 시선을 따라보니 그 골든 리트리버는 손대게 맞아 안시장이었겠다. 주인이 원반을 던져주니 개와 주인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살짝 웃었다. 마이야, 사랑과 인내심만 주면 다 천사가 될 수 있어. 한서윤이 주스 2잔을 들고 와서 한 잔을 건넸다. 박지훈 씨, 국제동물보호협회에서 초청장이 왔다. 다음 달 순회 강연이야. 나는 주스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과학적 반려문화를 세계에 알리겠어요. 최성훈이 두꺼운 증서 더미를 안고 뛰어왔어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지훈 씨, 저희 센터가 올해의 대표 반려동물 기관으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당신은 올해의 반려동물 업계 리더로 뽑혔습니다. 증서를 받아들고 금박 글자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년 전 강민석에게 5,000원에 쫓겨났을 땐 빈털털이었고 어머니 병원비도 못 냈지만 3년 만에 업계 최고 자리에 섰습니다. 제 반려동물 왕국을 가졌죠. 지는 석양을 보며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겪은 고난과 상처들은 결국 빛이 되어 앞길을 밝혔습니다. 압니다. 끝나지 않은 제 사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저의 기술과 사랑으로 모든 털복숭이를 지키며 모든 강아지가 따스한 대접을 받길 바랍니다.